일회성 오디오북 2일차.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이 INFP다. 신혼 초 육아로 의견 차이가 심해서 부부 상담을 받았던 그때도 남편과 MBTI 검사를 받았고 여전히 나는 INFP였다. 참고로 남편은 ESTJ다. 우린 아직 헤어지지 않고 살아내고 있다. 존경하는 인물 후 4기 이프렌즈로 합격하고 나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다. 세계적인 여성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이 나의 롤 모델이다. 그래서 내 프로필에는 언제나 한국의 제인 구달이 되고 싶은 짐승큐라고 쓰여 있다. 현생에선 무슨 일을 하나요? 쉿, 야생동물 보존 관련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프렌드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21년 12월 말 다이아 페스티벌을 통해 이 프렌드를 알게 되었다.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의 크리에이터가 팬미팅을 이 프렌드에서 페스티벌 기간 중에 실시하였다. 팬미팅 참석을 위해 처음으로 이 프렌드를 설치했고 그때부터 활동명 짐승큐로 활동하게 되었다. 셀프 힐링 키트는 무엇? 혼자 한적한 바닷가 앞 통창으로 된 카페 2층 푹신한 소파에 몸을 묻고 꾸덕한 브라우니와 산미 없는 다크향 커피 그리고 SNS 서핑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보내기. 동틀 무렵 산책하기 좋은 둘레길 파주 심악산 둘레길 좋아함. 걷고 내려와서 콩나물 국밥 후에 베이커리 카페에서 가격 생각 없이 취향 저격 디저트와 커피로 호사부리기. 갑자기 전화해 불러낼 수 있는 친구를 만나 별 말 없이 만보 산책, 서울숲이나 한강변 산책을 한 뒤 칼로리 폭탄, 혈관 막히는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죄책감 없이 헤어지기. 짐승 본능 패키지, 앞발로 쓰는 전자책. 4기 인플루언서 동기인 올레비에님이 아니었다면 생각도 못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괜히 한다고 손들고선 창작의 고통 속으로 들어왔다. 전자책은 판매되는 도서와 달리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했다. 쓰면서도 혹시나 인기가 좋아 대형 서점에서 팔리면 어쩌지 하는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있다. 책을 써보고자 하는 생각이 거의 없던지라 정말 난데없는 도전이기는 하다. 책을 쓰고자 하는 간절함 없이 이 일에 뛰어든 이유는 뭘까? 내 주변에는 최근 책을 내고자 간절한 친구들이 많다. 간절함도 없는 내가 이 일에 뛰어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올레비에님 때문이다. 영화가 재미있는지 아닌지는 내용보다 누구랑 봤는지가 중요할 때가 있듯이 이번 일도 그와 유사하다. 맛집도 음식의 맛이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겐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인지가 중요하다. 좋아하는 4기 동기 멘티 짝꿍인 올레비엔님이 모기 미덕 주제로 하신다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글쓰기를 진행하는 과정은 철저히 혼자만의 싸움이었다. 비키니를 입는 용기를 넘어 누드 비치의 알몸으로 나를 드러내는 과정과도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매주 용기를 북돋아주는 올레비엔님과 함께 인증샷을 남기며 쓰고 있는 분들을 보며 자극도 받기도 했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치고 있는 그 순간은 철저히 혼자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할 때는 하얀 모니터를 보며 자판을 치는 것이 어색하고 2줄 쓰고 1줄 지우기를 반복했다. 목차도 없이 시작한 작업은 진척이 없었고 아침 만보를 걸으며 생각을 가다듬고 써볼까 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아침 만보를 포기하고 엉덩이 붙이고 글을 쓰는 것도 진척이 없고 만보를 걸은 뒤에 글을 쓰는 것도 아침 출근 준비로 집중해서 쓸 수가 없었다.
업무 중이나 점심시간엔 글쓰기 모드로 전환이 더 어려웠다. 일과 후에는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다 보니 글쓰기가 더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생각한 게 아침 만보를 걸으며 음성 녹화 장치를 통해 말로 글쓰기를 시도해 보았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첫 1부는 정말 어색했다. 말을 떼기가 어려웠고 우선 날짜와 시각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어떤 주제로 할지 생각도 미처 못한 채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토해내고 한 토시도 놓치지 않고 녹음해 버렸다. 그렇게 15분 정도의 분량을 일주일간 빠짐없이 기록했다. 매일 기록한 음성 파일을 이어폰을 꽂고 들으며 그대로 자판에 옮겨 담았다. 들으며 검열 과정을 거치면 다시 글쓰기를 멈출 것 같아서 들은 그대로 옮겨 적었다. 다솜님을 통해 클로버 노트를 이용하면 음성 녹화 파일을 다시 옮겨 적을 필요가 없다고 배우긴 했다. 육성 파일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 정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당분간은 클로버 노트를 사용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진행하였다. 글쓰기를 멈춤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너무 많은 생각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짐승식 본능에 충실한 글쓰기란 뭘까? 하얀 모니터에 글을 쓰고 앞발, 손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엄청난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 서적이 아닌 이상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에 쫓아가 보기로 했다. 작성된 글을 보는 과정은 참혹했다. 퇴고 과정은 눈과 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찮다. 아무도 읽지 않을 책을 쓴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이상 나는 마감할 것이다. 내 앞발로 써낸 전자책을 발간할 것이다. 혹시나 아직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용기가 되어준다면 나에겐 그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이다. 메타 세상이라 가능한 일, if 도감. 도감 발간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메타 세상에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발간이 가능했다. 내가 속한 기관에서는 다양한 생물 전공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분들은 각 생물 종별로 국내 유일 혹은 세계 유일한 전문가인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연구했던 종에 대해 전문 지식을 담은 도감을 발간하는 모습을 곁에서 자주 봐왔다. 일반 서적과 달리 도감이라는 것이 내용의 전문성도 요하지만 고해상도의 사진이나 이미지가 필수적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메타버스 세상에선 상상하는 무엇이든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if 도감은 번개 미덕으로 진행한 갤러리를 털어라에서 공유된 사진들을 엮어 발간하였다. 이런 미덕을 기획하게 된 데에는 나야오님의 미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참여자들에게 화면 제어권을 넘겨주면서 각자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그런 미덕을 나야오님께서 진행하고 계셨다. 음식, 경치 등 일상의 사진을 공유하며 참여자분들과 편하게 소통하셨다. 다음날 새벽 산책을 하며 츠명상 샤이님의 아침 명상 미덕 끝날 무렵에 입장했고 남아 계신 분들 엘빈쌤님, 성장스토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야오님의 인상 깊었던 미덕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니 함께 대화를 나누던 분들이 본인의 핸드폰에 동물 사진들이 있다며 함께 공유하는 미덕을 해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